자,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유아이명 코어 압축 음원 올킬반, 자, 요반 수업을 오늘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1주차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석 암기장을 한 2분의 1 수준으로 팍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석 암기장을 전체적인 분량만 줄인 게 아니라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게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주에는 이 2분의 1로 줄인 자료에 또 한 3분의 1본,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개요도를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주 요 수업이 끝날 때 백지 쓰기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중간중간에 뭐 여기를 백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이 내용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백지 쓰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유아교육 개론과 함께 선생님들하고 이제 유아교육 과정 이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리뷰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훑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2주는 전체적인 응원 파일을 추출하는 전체 요약 암기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 2주는 이제 올킬 문제, 적증 문제, 현장 사례 중심의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역시 다 대학교 수준이 만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과 함께 쭉 리뷰를 할 거고, 요 리뷰는 선생님들께 음원 파일로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음원 파일과 함께 수석 암기장을 한 40회독 정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줄여가지고 회독을 돌릴 수 있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수석 암기장 40회독도 이제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발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강의로도 보시고 음원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 이론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발달은 성장과 성숙, 학습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할 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은 시간 경과와 연령 증가에 따른 신장, 체중 등의 외적인 증가, 저절로 변화해 나가는 머리카락이 긴다든가 이런 거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정밀해지고 유능하게 되는 질적 변화의 측면이다 보니까 뭐 이제 소근육이 발달한다든지 대근육이 발달한다든지 눈과 손에 협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성숙이 되겠습니다. 성장, 성숙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발달의 성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초성 있습니다. 기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초기에 발달이 전생의 발달을 좌우한다. 자, 이런 게 기초성입니다. 기초성. 자, 발달의 성격, 기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기성 있습니다. 적기성이란 최적 발달에 이를 수 있는 특정 시기가 존재한다. 즉, 결정적 시기나 민감기가 존재한다. 이게 적기성, 적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성. 각 발달 단계의 과업 성취는 다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역성. 이건 뭐냐 하면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발달은 교정 보충이 어렵다. 자, 요 단계에서 뭔가 발달 과업을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거를 보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늑대 소년, 그렇죠? 늑대들이 키운 그 아이한테 말을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막 세계적인 석학들이 달라붙어서 막 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역성. 그때 못 배운 거는 완전히 보완되진 않는다. 자, 가소성. 변화의 가능성, 변화를 위한 역량인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변화를 위한 역량이 무궁무진하다. 가소성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총체성. 발달은 분절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발달의 성격,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가소성, 총체성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NAEYC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 DAP가 있습니다. 연령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연령 적합성은 연령 집단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보편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 적합성.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차를 강조하는 거예요. 개별 유아들의 개인차와 다양성. 자, 여기 개인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개별 유아 및 가족이 지닌 가치, 신념, 전통, 문화에 적합해야 된다. 즉,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문화적 적합성은 개별 유아 그리고 그의 가족이 지닌 가치, 신념, 전통, 문화에 적합하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NAYC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 DAP는 연령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 보시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자아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원초와는 성격의 기본 구성 요소이고 본능, 쾌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능의 지배를 사람이 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본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초와. 그 다음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현실의 원리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충동과 현실 상황을 타협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를 내면화시키는 거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원리. 그리고 양심과 자아 이상이 대표적인 초자아의 구성 요소예요. 양심과 자아 이상. 양심은 처벌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자아 이상, 칭찬과 수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규칙 내가 잘 지켰어. 그럼 뿌듯한 거예요. 그게 자아 이상입니다. 자,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고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 이상이 주요 요소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남근기. 자, 남근기의 특성은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양심과 자아 이상을 터득하고 이때 성동일시, 동성의 부모와 함께 성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있는데 남아, 여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어기제. 자,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입니다. 억압, 투사, 전위, 합리화, 승화, 퇴행, 고착, 원상복구, 신체화, 지성화, 보상, 동일시, 부인, 반동 형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억압.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기억 안 나. 자, 요런 게 억압입니다. 자, 애써 기억을 지우는 거죠. 기억 안 나. 자, 요게 억압이에요. 투사.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쟤를 되게 미워해요. 내가 쟤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쟤는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게 투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위, 치환 같은 겁니다. 충동의 대상을 바꾸어서 발산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아빠들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막 화낸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아니면 유아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고민형을 막 엉덩이를 때리고 있어요. 자, 이런 건 전위, 치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화. 자신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고장 내뜨렸어요. 그래놓고 원래 저 장난감 잘 고장나는 좀 안 좋은 장난감이었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 내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화가 있습니다. 승화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걸 계기로 해서 권투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를 계기로 해서 피아노를 막 엄청 열심히 치면서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승화. 그 다음에 퇴행이 있습니다. 퇴행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전 발달 단계로 퇴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이 기어다니는 거 보고 자기도 막 기어다니는 겁니다. 퇴행. 그 다음에 고착입니다. 욕구가 과잉된 단계 또는 결핍된 단계에서 발달이 정지하는 거. 이게 고착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젖병 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젖병을 빨고 막 애기처럼 노는 거. 막 젖병 빨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애기처럼 놀면서. 자, 요게 이제 고착. 이제 구강기에 고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상복구. 자, 용납되지 않는 감정 등을 무효화하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친구를 막 때려놓고 내가 사탕 줄까? 막 이제 무마시키는 거예요. 사탕 주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신체화. 고통스러운 감정을 신체적인 고통으로 변형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너무 가기 싫어요. 그때마다 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나 배 아파서 유치원 못 가겠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신체화입니다. 자, 지성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불유쾌한 상처를 지적인 사고,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갖고 막 속상하면서 나는 친구랑 안 놀고 나 혼자 노는 게 훨씬 재밌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자기 행동 뭐 이런 것들, 자기의 그런 상황,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 결함이나 열등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막 달리기를 너무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시,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의 특징을 흡수해서 약한 모습을 감추는 거. 선생님 따라하고 막 형아 따라하고 이런 거, 힘센 형아 따라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인, 부정, 위협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불안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막 겁나는 이런 현실 막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한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가 너무 아끼는 장난감, 엄마가 막 약속하고 사준 그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유치원에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집에는 있어. 집에는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 부정. 난 잃어버리지 않았어. 집에 있을 거야. 이런 거고요. 반동 형성. 자신의 욕구나 감정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억압과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엄청 질투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뭐 갖고 있는 거 내가 꼭 따라서 사야 되고 막 너무너무 질투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막 과다하게 잘해주는 거. 자, 요런 게 이제 반동 형성,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방어기제 기억해 두시고요. 억압, 투사, 전이, 치환 같은 거고 합리화, 승화, 퇴행, 고착, 원상복구, 신체화, 지성화, 보상, 동일시, 부인과 부정은 같은 거고 반동 형성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보시면은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하고 요건 시기별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행자. 시기별로 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 사회적 대행자. 자, 사회적 대행자는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고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발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사회적 대행자인데 요거는 시기별로 사회적 대행자가 바뀐다는 거죠. 자, 발달 단계 보시면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자, 요때 사회적 대행자는 주 양육자. 자, 영아 시기 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자, 그 다음에 유아 시기에는 부모가 사회적 대행자이고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 그 다음에 아동 초기에는 가족이 사회적 대행자이고 주도성 대 죄책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 후기에는 근명성 대 열등감. 자, 우리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아 시기, 유아기, 아동 초기 이렇게 이제 3단계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이 시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유아기의 주요 과업은 그래서 자율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존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도성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자,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감정, 자율성은 존재에 대한 감정. 자, 그래서 주도성은 능력에 대한 감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목적을 세우고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게젤의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발달 예정론. 자, 모든 유기체는 이미 성장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발달 예정론입니다. 자, 발달 방향의 원리. 발달은 정해진 방향에 의해서 진행된다. 두미 발달, 근원 발달 이야기하고 있고 상호 교류의 원리. 대칭되는 부분이 한 부분씩 발달하는 불균형 상태에서 통합되는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류. 오른손, 왼손이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좌뇌, 우뇌, 오른발, 왼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점점 발달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이게 대칭적 발달이 먼저 일어나요. 대칭적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기능적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되게 잘 발달되면 이제 왼손은 조금 덜 발달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그 다음에 자기 규제의 원리. 발달과 후퇴를 거치면서 스스로 수준에 맞게 성장을 유아들은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규제의 원리입니다. 먼저 쫙 갑자기 막 잘 걷고 이러다가 어느 날 더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잘 걷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규제의 원리, 개별적 성숙의 원리,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준비도 뭡니까?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학습 준비도. 그 다음에 표준행동 목록이 있죠. 자, 요거는 발달 일정표입니다. 한마디로 성장과 발달을 연령별로 상세하게 제시한 행동 목록이 표준행동 목록이고 발달 규준으로 활용합니다. DQ, 발달 지수라고 합니다. 발달 예정론, 발달 방향의 원리, 상호 교류, 기능적 비대칭, 자기 규제, 개별적 성숙, 학습 준비도, 표준행동 목록, 이것이 게젤의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보시면 동화와 조절, 주요 개념입니다. 동화란 새로운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고 기존의 도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이 동화. 자, 조절이 있습니다. 조절은 기존의 도식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도식으로는 새로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도식을 변경시키는 것, 조절. 그 다음에 적응,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적응이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동화와 조절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인지적 불일치, 인지적 불균형. 자, 이건 기존 도식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아서 기존 도식에 의문을 가질 때 인지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불일치를 결국은 극복하고 인지적 평형화가 되는데 인지적 평형화라고 하는 것은 인지구조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지적 불일치가 조절되면서 평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동화와 조절하고 다 같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조직화, 도식이 재배열되고 재결합되는 그런 체계적 변화의 과정, 이게 조직화입니다. 자, 전조작기의 유아의 특성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관적 사고, 두드러진 속성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 사고, 그 다음에 지각적 중심화, 대상의 한 요소에만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길이만 보고 높이만 보고 넓이는 보지 못하는 거. 자, 이런 게 지각적 중심화, 어떤 하나의 필이 꽂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 반대 절차를 통한 원상복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큰 물컵에 있는 물을 작은 물컵에 따라도 양이 변하지 않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비가역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모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모든 사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 햇님이 나를 만나러 내일 아침에 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활론적 사고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물활론적 사고는 무생물이 다 생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전환론적 추론, 관련 없는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 논리적 추론이 틀린 거예요. 전환적 추론. 그 다음에 유목포함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 뭐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조작기의 특징, 자기중심성, 직관적 사고, 지각적 중심화, 비가역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 유목포함 관계에 대한 어려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전조작기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구체적 조작기가 되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적 특징, 보존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보존 개념 안에는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이 있습니다. 자,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이나 뭐를 첨가시키지 않으면 양이 똑같아. 찰흙 한 덩어리 더 추가 안 했으면 그냥 찰흙 한 덩어리 그대로야. 그 다음에 이제 보상성은 어떤 겁니까? 넓이는 높이로 보상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넓이가 좁아졌어도 높이가 높아지면은 이 양이 똑같은 게 들어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역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단계로 다시 되돌리면은 똑같아질 수 있어. 사탕을 5개를 이렇게 쭉 벌려놔서 많아진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똑같은 거야. 붙여놓은 거를 다시 늘리면 아까랑 똑같아져. 요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조망 수용 능력.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목화, 상위 유목, 하위 유목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열화, 사물의 특징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서열화는 2개 이상,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서열화고, 분류화,
사물의 속성에 따라서 유목화하는 논리적 조작입니다. 자, 요런 거를 배워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니까. 자,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으로는 보존 개념, 조망 수용 능력, 유목화, 서열화, 분류화 등이 있습니다. 자, 비고치키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보시면 주요 개념들로는 근접 발달지대, 역동적 평가, 비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비고치키가 이야기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협동학습을 주요 요소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접 발달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하고 실제적 발달 수준과의 차이예요. 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발달 수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요런 실제적 발달 수준. 혼자서 할 수 없는 건 잠재적 발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 자, 요게 이제 근접 발달 지대입니다. 자, 또래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한 잠재적 발달 수준하고 실제적 발달 수준과의 차이. 요게 근접 발달 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역동적 평가. 역동적 평가는 근접 발달 지대 이론에 근거해서 발달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평가. 요게 역동적 평가입니다. 학습과 평가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근접 발달 지대는 자꾸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관찰하고 여러 번 봐가면서 그래, 얘 근접 발달 지대는 여기에 있어. 요런 걸 알고 그거에 맞게 지도해주기 위해서 역동적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영역 내에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상호작용 중에 도움을 조절하고 제공해 주게 됩니다. 비계 설정. 처음에 비계를 제공해 줬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어떤 힌트나 도움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도움을 좀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비계를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잡아주고 이러면 그게 비계거든요. 잡아주는 게. 근데 비계를 주면은 얘가 이제 막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비계를 제공해주고 있으면 이제 얘는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계는 빨리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모델링, 소리내어 생각하기, 질문하기, 활동자료 조정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사회적 상호작용. 자, 비고치키가 이야기한 교수학습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입니다. 자, 사회적 상호작용은 근접 발달 영역에 접근하는 그런 상호작용이에요. 친구들끼리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간 주관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합의된 이해에 도달하는 거. 자, 그게 이제 간 주관성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 주관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간 주관성, 상호 주관성 같은 단어입니다. 협동학습, 그 다음에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주관성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행동주의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